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입니다. 결혼 준비 중인 예비 신부가 겪은 황당한 상황인데요. 과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비 신부에게 상견례 음식을 직접 하라고요? 사연의 주인공은 올해 34세인 유은아 씨입니다. 은하 씨는 현재 한정식 레스토랑에서 메인 셰프로 일하고 있는데요. 원래 대학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요리에 대한 열정을 발견하고 8년 전 과감하게 요리사의 길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꾸준히 실력을 쌓아온 끝에 지금은 레스토랑의 메인 셰프라는 중요한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은하 씨는 2년 전 직장 동료의 소개로 현재 남자친구인 송진철 씨를 만났습니다. 진철은 36세로 대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남성이었고 두 사람은 금방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특히 진철은 은하가 요리사라는 점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좋아하는 진철에게 은하의 요리 실력은 큰 매력 포인트였던 거죠. 교제 초반 은하는 진철을 위해 종종 요리를 해주곤 했습니다. 진철은 은하의 음식을 먹을 때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이런 요리를 평생 먹을 수 있다니 행복하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은하도 자신의 요리를 좋아해주는 진철이 고마웠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요리하는 시간이 즐겁기만 했습니다. 교제 1년이 지나고 진철이 은하를 부모님께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은하는 긴장되면서도 기대되는 마음으로 진철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진철 씨 부모님을 만나기 전 진철이 은하에게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은하야, 우리 부모님이 입맛이 좀 까다로우시거든. 외식도 잘 안 하시고 집밥을 좋아하시는데 내가 요리사잖아. 한번 음식 좀 해줄 수 있을까? 부모님께 내 실력도 보여드리고 싶고. 은하는 조금 당황했지만 예비 시부모님께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은 마음에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날 은하는 정성스럽게 한식 코스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제철 식재료로 만든 전체 요리부터 시작해서 갈비찜, 생선구이, 각종 나물 반찬까지 정말 정성을 다했습니다. 다행히 진철 씨 부모님의 반응은 좋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음식을 잘하는 경우가 드문데 정말 대단하네요. 역시 전문가는 다르구나. 정갈하고 맛있어. 칭찬을 들으며 은하는 안도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좋은 인상을 남긴 후 은하는 진철 씨 부모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진철이 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은하야, 이번에도 음식 좀 해줄 수 있을까? 저번에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셨거든. 특히 어머니가 내 음식을 또 먹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은하는 속으로 조금 의아했지만 예비 시부모님이 자신의 요리를 좋아해 주신다는 게 나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요리는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분야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진철 씨 아버지의 생신이었습니다. 진철 씨가 또다시 은하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은하야, 다음 주가 아버지 생신이거든. 온 가족이 모이는데 내가 특별한 요리를 해주면 어떨까?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 이번에는 은하도 망설여졌습니다. 생신 요리라면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양을 준비해야 하고 부담도 컸습니다. 하지만 진철이 우리 결혼도 생각하고 있는데 부모님께 내 성의를 보여드리면 좋잖아라고 말하자 은하는 결국 승낙했습니다. 생신날 은하는 오전 일찍부터 진철의 집에 가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10명이 넘는 가족들을 위한 정통 한식 코스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전복죽으로 시작해서 잡채, 동태전, LA 갈비,
도미찜, 각종 계절 나물, 그리고 디저트까지. 은하는 거의 6시간을 주방에서 보냈습니다. 진철의 가족들은 모두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본다. 진짜 레스토랑 음식 같다. 진철이가 복받았네 같은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진철 씨 어머니가 은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하 씨,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 며느리를 만나다니 우리 진철이가 정말 운이 좋네요. 그날 밤 파김치가 된 은하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진철이 말했습니다. 은하야, 정말 고마워. 오늘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셨어. 우리 결혼하면 명절 때마다 내 요리를 먹을 수 있겠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은하는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피곤에 지쳐있던 은하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명절이나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진철은 은하에게 요리를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기꺼이 했던 은하도 점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주중에는 레스토랑에서 일하느라 바쁜데 주말마다 진철 씨 집에서 요리를 하다 보니 쉴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진철의 어머니는 점점 당연하다는 듯이 다음에는 이런 음식도 해줄 수 있지? 이번에는 손님들도 오시니까 좀 더 특별하게 준비해줘라는 식으로 주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하는 진철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나도 요리하는 건 좋은데 요즘 너무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도 계속 요리하니까 좀 힘들어. 그러자 진철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내 요리를 그렇게 좋아하시잖아. 조금만 더 힘내줘. 우리 결혼하면 자주 안 해도 될 거야. 은하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결혼 전이니까 예비 시부모님께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라고, 결혼하면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양가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은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진철과의 상견례 장소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유명한 한정식집 몇 곳을 리스트업해서 진철에게 보여줬습니다. 자기야, 이 집들 어때? 모두 평이 좋은 곳들이야. 특히 이 집은 내가 아는 선배님이 추천해 주신 곳인데 코스 요리가 정말 훌륭하대. 그런데 진철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메뉴판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1인당 15만 원이나 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은하는 진철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물론 15만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상견례는 인생에 한 번뿐인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게다가 양쪽 집안 어른들을 모시는 자리인데 너무 저렴한 곳을 선택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상견례인데 어느 정도는 격식을 갖춰야 하지 않을까? 우리 부모님도 오시는 자리잖아. 그리고 요즘 한정식 집이 다 이 정도 가격대야. 은하 씨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지만 진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너무 비싸. 양가 합쳐서 8명이면 120만 원이 넘잖아. 게다가 이런 고급 한정식 집은 어른들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어. 음식이 세련되고 화려하지만 양은 적고 우리 부모님은 그런 거 안 좋아하시거든. 은하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진철 씨 부모님께 자신이 만든 한정식 스타일의 요리를 대접했을 때는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왜 갑자기 한정식 집 음식이 입맛에 안 맞는다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그럼 다른 곳을 알아볼까? 좀 더 편안한 분위기의 식당이나. 은하 씨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진철이 말했습니다. 은하야, 나 좋은 생각이 있어. 그냥 내가 요리를 하면 어떨까? 뭐라고? 은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진철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음식을 내가 직접 해. 우리 집이나 니네 집에서 하면 되잖아. 너 요리사잖아. 그동안 우리 부모님도 내 요리를 그렇게 좋아하셨고, 솔직히 비싸기만 하고 맛도 별로인 식당 음식보다 내가 만든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은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상견례 음식을 예비 신부인 자신이 직접 만들라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자기야, 상견례는 양가 어른들이 처음 만나는 중요한 자리잖아. 내가 요리를 하면 나는 손님을 제대로 맞이하지도 못하고 주방에만 있어야 하는데? 은하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미리 다 준비해 놓으면 되지. 너 코스 요리 준비하는 거 익숙하잖아. 그리고 상견례가 뭐 그렇게 오래 걸리나? 밥 먹고 이야기 좀 나누면 끝이야. 내가 잠깐 주방에 있다가 나오면 돼. 진철은 마치 아주 합리적인 제안을 한 것처럼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진철 씨, 상견례는 두 집안이 서로를 알아가는 자리잖아. 나도 우리 부모님 옆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요리를 하면 그럴 수가 없어. 그리고 예비 신부가 상견례 음식을 직접 한다는 게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 은하가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했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뭐가 이상해? 내가 요리사인데 내 실력을 보여주는 거지. 그리고 비용도 절약되고 식당에서 120만 원 쓸 돈이면 재료비로 30만 원이면 충분하잖아. 남는 돈으로 우리 신혼집 가구라도 하나 더 사는 게 낫지 않아? 진철의 말을 듣는 순간 은하는 깨달았습니다. 진철이 지금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단순히 비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야,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상견례는 예법과 격식이 중요한 자리라고. 그리고 나는 그날 예비 며느리로서 우리 부모님과 시부모님을 모시는 게 중요하지 요리사로 일하는 게 아니잖아. 은하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진철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에이, 너무 고지식하게 생각하지 마.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거 신경 써?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내 요리를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분명 좋아하실 거야. 어머니한테 물어볼까? 잠깐, 아직 부모님께 말씀 안 드린 거지? 은하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아직은 안 했지. 너랑 먼저 상의하려고. 그런데 말하면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머니가 항상 내 요리를 칭찬하시잖아. 진철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은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진철과 더 이야기해봤자 이해시킬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자기야, 나 오늘 좀 피곤해서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은하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은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진철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상한 요구인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출근에서도 일에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 주방장님이 은하의 이상한 모습을 눈치채고 물어보셨습니다. 은하 씨, 무슨 일 있어? 오늘 좀 이상한데? 은하는 고민 끝에 주방장님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주방장님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혀를 찼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돼? 상견례 음식을 예비 신부한테 만들라고? 내가 30년 넘게 요식업계에 있었지만 그런 경우는 처음 들어봤네. 은하 씨, 그건 내가 요리사라서가 아니라 그냥 공짜로 부려먹으려는 거야. 주방장님의 단호한 말에
은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실 자신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던 부분이었지만 누군가 정확히 짚어주니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은하 씨. 결혼 전부터 이런 식이면 결혼하고 나서는 더하면 더했지 나아지지 않아. 명절마다 집안 행사마다 내가 요리를 도맡아야 할 거야. 그것도 당연하다는 듯이 주방장님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요리사라는 직업은 우리의 정체성이자 전문성이야. 그런데 그걸 그냥 집안일의 연장선으로 생각하고 당연하게 요구하는 건 너를 존중하지 않는 거다고. 더군다나 상견례는 내가 그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는 첫 공식 자리잖아. 그날만큼은 내가 주인공이어야 하는데 주방에서 일하라고 하는 게 말이 돼? 은하는 주방장님의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불편함과 억울함이 정당한 감정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퇴근 후 은하는 친한 동료들에게도 조언을 구했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그건 아니다. 내가 너무 많이 참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결혼한 선배 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하야, 결혼은 타협이 연속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존중이 전제되어야 해. 지금 그 남자는 너를 요리사로만 보는 거야. 아내가 될 사람이 아니라 평생 공짜로 음식 만들어줄 사람으로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선을 그어야 해. 은하는 결심했습니다. 진철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그날 저녁 은하는 진철을 만났습니다. 진철 씨, 어제 얘기한 거 나는 절대 할 수 없어. 은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내가 생각해봤는데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도 좋다고 하시더라. 진철의 대답에 은하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어머님께 말씀드린 거야? 응, 오늘 낮에 전화드렸어. 어머니가 엄청 좋아하시더라. 역시 우리 며느리는 다르다. 은하가 정말 착하고 현명하다고 하시면서 완전 기뻐하셨어. 그리고 집에서 하면 편하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좋다고. 은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과 제대로 된 합의도 없이 벌써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린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진철이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진철 씨, 나는 절대 할 수 없다고 했잖아. 왜 내 의견은 묻지도 않고 어머님께 먼저 말씀드린 거야? 은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 어때? 어차피 할 거잖아. 어머니도 좋아하시고 다들 좋은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진철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예민한 게 아니야. 이건 상식의 문제지. 상견례는 내가 손님을 맞이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도 손님으로서 대접받아야 하는 자리라고. 더군다나 예비 신부가 음식을 직접 만든다는 게 말이 돼? 그러게 왜 그렇게 고지식하게 생각하냐고. 내가 요리사니까 내 능력을 보여주는 거지. 그게 뭐가 잘못됐어? 진철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은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진철 씨, 나는 요리사야. 그건 맞아. 그리고 요리하는 걸 좋아해. 하지만 그건 내 직업이고 전문성이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가끔 요리하는 건 기쁜 일이지만 그게 당연한 의무가 되어서는 안 돼. 특히 집안 행사 때마다 당연하게 요구받는 건 나를 존중하지 않는 거지. 무슨 존중?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냥 한 번만 해주면 되는 건데. 한 번만이라고? 그동안 몇 번을 했는데? 처음 부모님 만날 때도, 아버님 생신 때도, 명절 때도, 가족 모임 때도 매번 나만 주방에 있었어. 그리고 이제 상견례까지? 이게 한 번인 거야? 은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건 부모님이 내 요리를 좋아하셔서 그런 거잖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진철이 변명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자기는 나한테 한 번이라도 힘들면 안 해도 된다. 다음엔 외식하자라고 말한 적 있어? 오히려 매번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잖아. 은하의 지적에 진철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나를 요리사로만 본다는 거야. 아내가 될 사람으로 동등한 파트너로 보는 게 아니라 평생 공짜로 음식 만들어줄 사람으로만 보고 있다는 게 문제야. 은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데? 상견례 음식을 예비 신부에게 만들라고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어머님께서 좋아하신다고? 어머님도 내가 승낙하지 않은 걸 알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진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하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오늘 진철 씨한테 최후 통첩을 하러 왔어. 우리 제대로 된 상견례 장소를 예약해. 그날 내가 요리하는 건 절대 안 돼. 그리고 앞으로 집안 행사 때마다 나한테 요리를 당연하게 요구하지 말아줘. 내가 하고 싶을 때, 여유가 있을 때만 할 거야. 은하야, 너무 심하게 나가는 거 아니야? 이미 어머니께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번복해? 진철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진철 씨가 해결할 문제야. 나랑 제대로 상의도 없이 먼저 말씀드렸으니까. 어머님께 내가 직접 전화해서 말씀드릴까? 아니면 자기가 정중하게 사정을 설명할래? 은하의 단호한 태도에 진철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번 일로 나는 자기와 예비시댁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정확히 알았어. 만약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볼 거야. 뭐? 결혼을 다시 생각한다고? 진철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응, 그럴 거야. 나는 존중받지 못하는 결혼 생활은 원하지 않아.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관계를 만들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차라리 지금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은하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여유를 줄게. 그동안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한테 제대로 된 답을 줘. 기다릴게. 그렇게 말하고 은하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진철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은하는 마음을 비우고 일에 집중했습니다. 혹시 이대로 끝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일주일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 진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하야, 만날 수 있을까? 진철의 목소리는 많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진철은 은하에게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은하야, 미안해. 나는 정말 몰랐어.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부모님께도 제대로 말씀드렸어. 상견례는 당연히 제대로 된 식당에서 하기로 했어. 은하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 그동안 내가 우리 집안 행사 때마다 요리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어머니도 미안하다고 하셨어. 자기도 생각이 짧았다고. 진철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도 이번 일로 많이 반성했어. 내가 요리사라는 이유로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내 전문성을 존중하지 않았고 내 노력을 가볍게 여겼어. 정말 미안해. 은하는 진철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약속할게. 내가 하고 싶을 때만 요리하는 거고 집안 행사도 적당히 외식으로 해결하기로 부모님과 이야기했어. 그리고 무엇보다
너를 요리사가 아니라 내 아내로 동등한 파트너로 대할게. 은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 거 알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해. 약속할 수 있지? 그래, 약속할게. 2달 후 은하와 진철의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유명 한정식집에서 진행된 상견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은하는 예비 신부로서 당당하게 양가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눴고 진철의 어머니는 은하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이 짧았어. 은하야 미안해. 앞으로는 우리도 조심할게. 그리고 6개월 후 2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필요한 음식은 물론 전문업체에서 준비했고 은하는 아름다운 신부로서 하루를 즐겼습니다. 지금 은하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 시댁에 갈 때도 있지만 음식은 주로 외식으로 해결하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습니다. 은하가 정말 하고 싶을 때만 특별한 날에만 요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가족들은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철이 변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은하의 직업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그녀를 요리사가 아닌 아내로 동등한 파트너로 대합니다. 집안일도 공평하게 나눠서 하고 은하가 힘들어할 때는 먼저 챙깁니다. 은하는 가끔 그날을 떠올립니다. 만약 그때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라고. 자신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연한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그것이 여러분의 전문성과 노력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때로는 선을 긋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관계의 시작이니까요. 오늘 사연이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끝까지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